아니, 구구단 암기를 안 하고 수학을 하겠다고요? 말이 안 되죠. 영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초초 과정에서 초중 과정 넘어갈 때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A4 용지 한 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저는 이걸 마인드맵이라고 부르거든요. 오늘은 마인드맵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렌지색으로 된 것들, to 한다, 한다 ing, 한다 id인데 얘네들이 다 준동사예요. 이 준동사는 must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준동사를 해결을 안 하고 중학교 과정 넘어가겠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오렌지색으로 구분을 해둔 거예요. 자, 오늘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과정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최소한으로 사용을 합니다. 한다 동사죠.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그걸 to 부정사로 하는데 to 부정사도 그냥 준동사예요. 그런데 얘가 1번, 2번, 333, 4번이었고 5번이에요. 왜 이렇게 번호를 바보같이 붙여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준동사는 원래는 동사였는데 모양이 바뀌면서 뭐가 바뀌느냐? 품사가 바뀌는 거예요. 품사가 바뀌니까 뜻이 바뀌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알려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번호는 품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1년 번호가 아니에요. 1번은 명사, 2번이 형용사, 3번이 부사, 4번은 접속사, 5번이 동사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자,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그건 to 부정사인데 1번 명사로 쓰면 하게 하는 것, 2번 형용사로 쓰면 하는 할, 3번 부사로 쓰면 뜻이 많죠. 네. 보통 문법책에서는 부사적 문법을 6가지로 하거든요. 그 6개 중에서 2가지는 독해를 할 때 거의 볼 일이 없어요. 판단의 근거, 뭐뭐 하다니, 그 다음에 조건, 하면 있는데 이 2가지는 중학교 내신 시험 칠 때 한 번씩 등장하는데 독해 목적으로 공부할 때는 거의 볼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한 거, 일단 중요한 거 4개만 먼저 암기를 시키는 거죠. 4번이 없는 이유는 to 부정사를 접속사로 쓸 일이 없어서 그래요. 5번에 보면 be2 한자죠. 요걸 문법책에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서술적 용법이라고 설명한 책들이 대부분인데 그 나름도 논리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비동사와 to 부정사를 묶어버리면 새로운 동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직관적이에요. 이해하는 게. 그럴 때 해야 한다 할 거다. 여기도 be2 용법도 뜻이 많은데 독해 목적상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해야 한다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한다 ing로 가볼까요? 여기도 1, 2, 3, 3, 4번 없고 5번 느낌이 오시죠? 1번 명사, 2번 형용사, 3번 부사, 4번 접속사, 5번 동사입니다. 그러면 be 한다 ing니까 한다 ing 준동사에다가 비동사를 붙여서 묶어버리면 얘는 하고 있다라는 뜻의 진행형 시제가 되는 거죠. 진행형 시제도 품사라는 관점에서는 동사인 겁니다. 그래서 5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다 id 마찬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준동사 3가지, 동사의 모양이 바뀌면서 어떤 뜻으로 바뀔 수 있는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도 품사를 기준으로 나눠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떤 용어를 쓰는지는 나중에 공부하면 돼요. 그건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일단은 어떤 뜻으로 쓰일 수 있는지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이 이 보라색으로 된 것들입니다. 의문사 to 부정사죠. to 부정사 앞에 의문사가 붙었을 때 해야 할지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거 다 외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주어, 그 다음에 플러스 ing로 되어 있는데 이건 분사 구문일 때 앞에 접속사를 표시해 주는 경우 또는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 구문입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ing입니다. ing 준동사 앞에 뭐가 플러스 붙어 있다 그래서 플러스 ing를 외우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가주어 패턴도 해야 되는 거고요. 가주어 to 부정사에서 응용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들 that 정말 뜻 많죠. 여기서부터는 번호가 1년 번호입니다. 분사 구분이 아니에요. that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거고 이형식 동사 뭐뭐 해지다 뭐뭐가 되다까지 도치가 왜 지금쯤 나올까요? 도치는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특히 원서로 지도하시는 분들 장소 도치 의외로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도치를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잖아요. 초등학생들한테 도치 가르친다니까요. 초등학생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지 쉽게 가르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동사 리스트, 독해를 할 때 요긴한 것들 제가 쭉 모아놨고요. as를 저는 맨 마지막에 가르치는데 as가 워낙 문법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진 않고 처음에는 접속사 전치사만 하다가 요게 암기가 되고 나면 as나 as if를 하고 그 다음에 as가 not as가 not so as로 바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사관계명사 이렇게 들어가요.
그 순서로 하면 조금 더 아이들이 쉬워합니다. 애들 통으로 이거 다 암기시키면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게다가 접속사, 전치사, 유사관계대명사 많잖아요.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용어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어가 필요 없는 것들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가고 맨 마지막에 유사관계대명사 하면 되고요. 기타 암기사항 once, then 예,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암기만 하고 있습니다. 암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그죠? 그거들하고 형용사의 원급, 비교급, 최상급 중에서 스펠링이 완전히 바뀌는 것들 그거 좀 알아두면 좋고요. 요게 암기가 되고 나면 몇 개 더 추가하면 좋습니다. well, 부사인데 부사도 원급, 비교급, 최상급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잘, 더 잘, 가장 잘 well, better, best 갈 수 있는데 better, best를 항상 good에서 good, better, best에서 온 것만 애들이 아는데 well, better, best 될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요. 몇 가지 더 추가해주면 좋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것들이 마인드맵에서 제가 정리한 것들이에요. 개략적으로 보여드렸고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 만약에 댁에서 사용하신다면 제 교재 중에 중급 영작과 문법 암기 그 노트를 구매하신 분들은 이 마인드맵이 교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댁에서 어떻게 지도하실지 각 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영어의 구구단이에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